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18만 삼성 가족이 힘을 합쳐서 21세기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사업장도 협력업체도 출렁이는 파도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빠르고 충격적입니다. 동서독의 통일, 소련의 붕괴, 세계 각지의 민족 분교, 민주화 열풍, 거대 공룡 중국의 개방. 이제 세계에는 경제 논리만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유럽은 이미 하나의 경제권이 돼서 유럽의 이익을 유럽인이 지키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맞서서 미국과 중남미도 대응 집단을 만들고 있으며, 동남아도 동남아끼리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색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그것이 경제전쟁입니다. 진주만 공격을 아십니까? 미국 내 특허 등록 10대 기업 중 6개사가 일본 업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공세를 두고 제2차 진주만 공격이라며 격분해하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미국은 무려 1680개의 일본 기업들을 지적 소유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며 태평양 경제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전쟁, 바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바야흐로 우리는 무한 경쟁의 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지금까지의 호호막을 거두어내고 세계 초인류 기업들과 우리의 앞마당에서까지 1대1의 맞대결을 벌여야 하는 국경 없는 경쟁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표적 기업 삼성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 우리 임직원들은 해외 시장에 직접 나가 진열대에 있는 우리의 제품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제품들은 싸구려 제품, 덤핑 제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삼성이 서 있는 우리 삼성의 현실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변해가고 전 세계 인류 기업의 기술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경영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게 엄청나게 내가 내 자신이 덩어리에 진땀이 바싹 벗어날 대로 변하고 있는데도 참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니 편안해. 천원인지 뭔지 모르죠. 내가 그걸 묘하게 작년부터 심각하게 느꼈다. 작년 1월, 2월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서 작년 중순에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 회장께서는
삼성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보고 LA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런던, 베를린, 동경, 오사카 등지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며 우리의 생존 구도를 쉼없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언론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삼성에 집중됐습니다. 과거부터 하나의 기업에 이와 같은 관심이 집중되기는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의 말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장께서 꾸준히 강조해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삼성 가족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은 인류 문화사와 아리키고 있듯이 세기말적 변화와 도전이 거세게 몰려드는 격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 경제는 저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을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회장께서 위기를 위기라고 지적했어도 무감각해왔던 우리들.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 회사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뚜껑을 여닫을 때 에스커버와 탑플레이트라는 두 개의 자재가 서로 부딪히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부서의 현장 회의 결과 탑플레이트 쪽을 2mm 정도 칼로 깎아 라인에 투입시킨다는 임시 대책을 세웠고, 그래서 오후에도 라인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창고에 빽빽히 쌓여가는 불량품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위기의 심각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가 64KD램에서 63메가D램으로 발전하면서 집적도는 1000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만약 256메가D램을 개발하면 4000배의 성공을 거두지만 실패하면 4000배의 위험이 따릅니다. 위기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출에 발이 묶이고 불량에 손이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그라지고 일본은 자꾸 앞으로 가면은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다리 하나 잡혀 있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이대로만 더 있고 몇 년만 금세기만 넘기면 몇십 년 전에 한일 합방해서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이완용이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가함을 지르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그때는 하드적 한일 합방이다. 조금 더 이대로 가면은 소프트적 경제적 한일 합방이 눈앞에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보다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혹시 삼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지고 이기는 승부를 벌이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만심, 불신풍조, 타율, 무관심, 불감증, 그리고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회사 이기주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암, 당뇨, 불구, 기형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철선을 만든 사람이 한민족 이순신이었고 해상왕도 한민족 장보고였습니다. 물시계와 해시계와 같은 천문 관측기구와 고유의 문자도 한민족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도 우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마민족 한민족은 참으로 지혜롭고 활달했는가 하면 근면하고 정감 있는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랫동안의 왕권 정치가 백성을 오그라뜨리더니 급기야 나라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민족적 열등의식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 뒤 6.25로 민족은 민족이 겨누는 총소리 앞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했으며 5.16 군사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강압과 정보정치에 몸을 움츠려야 했고 5.60의 긴 세월 싹쓸이 획일주의, 한탕주의에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긴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복회하고 진취적이던 민족성은 변질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집단중심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오그라지는 성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승천하는 4마리의 용에서 추락하는 용이 되더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지적에 이어 급기야 선진시장을 포기하고 제3세계를 기웃거린다는 외국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오그라진 한국인의 성격이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배어들어서 오늘 우리 회사 삼성마저 오그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그라진 이대로는 민족이 몰락하고 삼성이 쓰러진다. 나라가 못 바꾸면 우리가 먼저 바꾸어보자. 그러면 국민이 변하고 나라도 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은 대변혁 삼성 신경영에 착수한 것입니다. 삼성의 신경영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18만 삼성인의 생존의 논리입니다. 삼성 신경영은 민족의 이름으로 21세기 그 승부의 세계로 뛰어드는 선구자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드는 세계는 밀림의 법칙이 철저히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포천지는 30년 전에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오늘의 500대 기업 속에 남아있는 기업이 불과 몇 개사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밀림의 법칙으로 모두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화신이라는 일제 때부터 있던 기업이 없어져 버렸다. 그 땅 본사를 우리가 샀다, 삼성이. 그 외에 천우사다, 뭐다, 수 없는 기업이 사라졌다, 없어져 버렸다. 1류로 가다 2류로 떨어지고, 3류 있다 2류로 가는 것도 있고, 1류로 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1류, 2류에서 2류, 3류로 떨어지는 게 더 많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분명 고도의 승부사요 뛰어난 고수들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지면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비장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강한 초인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좋은 제품을 싸게 빠르게 만들어내는 초인류 기업.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초인류가 되려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 넓은 마음을 되찾고 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은 먼저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내세우는 권위주의와 독불장군 같은 자세는 조직을 경직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범 답안을 외울 것이 아니라 답을 푸는 방정식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가 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란 인간미가 넘쳐야 하고 선후배가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인류 기업이란 모든 사람의 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짝 열린 국제화 시대에서 에티켓은 밖으로 나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의범절이 개인과 자기 사회에 관한 것이라면 에티켓은 외국인과 만났을 때 필요한 질서입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하나하나 익히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것이 삼성의 기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것이 이제부터 모든 법에 우선하는 삼성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삼성이란 무엇입니까?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는 다시 사업부, 사업부는 부로, 부는 과로 나뉘어집니다. 그 과란 개인, 바로 나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삼성은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직에 뜻있는 사람이 5%, 10%만 있어도 회사는 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왕 변할 바에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변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소 팔고 집 팔고 해서 아버지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인류 그룹이다 하고 들어와서 그저 요모양 요걸로 갈 거냐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느냐 아니. 만족하는 사람은 여대로 있으란 얘기야. 관계도 아니야. 만족 안 하는 사람은 만족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한번 바뀌어보자. 그 바뀌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부터 바뀌어봐. 자기. 간단한 것부터 바뀌어. 응? 내하고 약속해봐. 내하고 자기하고 사우나 하는 것도 한번 철저해봐. 일주일에 한번 가족 회의를 해서 정했다 하면 일주일에 한번 꼭 해봐. 변화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피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성인 각자가 조직을 등에 지고 초인류로 달리는 값진 노력이기도 합니다. 변혁의 파도 위에 서서 18만 삼성인 각자가 할 일이 바로 이 고귀한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도록 간단한 것, 쉬운 것부터 서서히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경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해 바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향곡을 들으십시오. 교향곡 속에는 베토벤이 살아있고 모차르트가 살아있습니다. 위대한 교향곡과 위대한 교향악단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작품의 세계를 치열하게 파고드는 지휘자와 한치 어김없이 지휘자를 따르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움직임으로써 위대한 작곡가가 위대한 교향곡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뛸 사람 뛰고 걸을 사람 걷고 앉아서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뛸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생각은 언제나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남 뛰고 걷는데 방해하는 일입니다. 달리는 사람의 뒷다리를 잡는 일입니다. 개인 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서로가 뒷다리를 잡지 않고 그대로만 가더라도 삼성은 지금보다 10배는 빨리 갈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진지하게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토론이 끝나고 일단 합의되면 결정에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 한 방향 아닙니까? 뒤돌아서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것이 뒷다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용어를 통일해야겠습니다. 우리끼리 특유의 용어를 만들어서 익히고 그것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한 방향이요, 초관리 경영의 한 방향입니다. 정보의 관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정리가 안 되고 세련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남겨지는 자료와 기록은 더없이 소중한 경쟁의 간접 자본이 됩니다. 더구나 그것은 훗날 삼성의 역사로서 훌륭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시급한 것이 실패의 기록입니다. 실패는 그냥 두면 실패로 끝나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뒷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참담한 실패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여럿이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이 예술이요, 그것이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못지않은 승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부란 개인 경쟁력과 함께 전략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18만 삼성인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전략의 첫 번째는 질을 위주로 하는 경영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양산조리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불량이 나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때가 어느 때냐. 세상이 전부 질로 가고 있고, 선진국은 아품종, 소량, 다량화, 고기능으로 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지금 양으로 채우려고 하고 앉아있느냐. 이 아까운 인재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입니다. 제발 이거는 좀 내 말 들어라. 이 15만 명 집단의 이 정신력과 애사심과 이 두뇌로는 또 되풀이하지만 충분히 세계 인류로는 가고도 남는 힘이다. 에서 만드는 설탕을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삼성은 설탕과 섬유 등 단순 장치 산업에서 나오는 생활 필수품 수준의 제품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 시절에 그 제품들은 분량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고 없어서 못 팔다시피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인의 머릿속에 양은 최고의 가치로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들은 최첨단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것이 양적 사고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것이